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에 비판적 정당화 구성 이유. 비판적 정당화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논리 전개의 강력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논리 전개의 강력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박이 강력해야 된다.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반박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자기 주장이 돋보여. 그랬을 때 저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반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재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논리야, 논리.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죠. 국회에서 청문회 하나로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빵 떤 거거든. 그게 뭔데요? 논리야. 논리. 저쪽에서 딱 주장한 거에 대해서 딱 반박하면서 못 빠져나가게끔 타당한 근거까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할 때는 요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요 대답이 나오면은 나는 이렇게 재반박해야지 까지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짜서 빵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아주 황홀했죠. 청문회 스타라 그러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청문회라든가 뭐 할 때 잘 안 듣죠. 그리고 중간에 딱 쉽게 치고 나가서 얘기를 해.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죠. 왜요? 아니에요. 왜 그런 표정을 줘갖고 이래 그러면 난 또 떨어졌나 이게. 그 중간에 딱 치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얘기 안 끝났거든요. 아직요. 더 들어주세요. 그럼 머쓱해진 거죠. 이게요. 학습 유형을 보게 되면요. 장독립형이 있고 장의존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위트긴이라는 사람이 위트긴. 이건 영어과에서도 잘 알아둬야 돼. 전공에서. 그런데 카간이라는 사람은요. 충동형과 숙고형으로 나눠. 카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충동형은 뭐냐면요.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여기는 질문하면은 생각하고 해서 답을 하는 사람. 누가 실수가 적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실수가 적다는 거죠. 오케이? 단 속도를 재는 속도 제한이 있는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충동형이 유리하다. 오케이? 토익 시험이 그거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익 시험이 그래서 토익 시험은 그냥 저도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냥 보자마자 막 찍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쪽에 디렉션 들어가기 전에 막 저쪽에 문법 문제 툭 풀고 넘버 원하면 막 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리딩
리딩 컴프레hen션 그쪽 부분에서는 그냥 막 문법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은 만약에 뭐 5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거 한 10분이면 다 풀어요. 거기 문법은 문법도 아니야. 이렇게 딱 꺼내고 이쪽에서 난방을 하면 이렇게 하고 듣고 그래도 제 시간에 못 풀어. 독해지면 워낙 길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속도 측정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충동형이 즉각적으로 그냥 답이 탁탁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숙고형이야, 숙고형.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남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어라. 그리고 저쪽에서 저 사람의 말에 뭐가 논리가 부족한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걸 자꾸만 생각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식당에 가서도요, 이렇게 모르면 문구들 붙어 있잖아. 선전 문구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거 읽으면서요, 아, 여기서 요게 문제네, 요게 문제네, 그런 걸 봐요. 식당 가서도요. 아줌마가 보세요. 여러분들 논술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극존칭을 많이 써. 그래서 알바생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알바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신문 사러입니다. 800원입니다. 이제 800원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신문 하나 샀어요. 돈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신문값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종업원이야? 난 손님이고 800원이에요. 800원이에요. 8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그래, 중간만 가자는 거지. 그냥 다 따라가는 거지 지금. 800원입니다. 800원이십니다. 그렇게 해. 고객님 800원, 그러니까 손님 800원이십니다. 800원에다가 무슨 그 존칭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 논술할 때 그렇게 해요. 존칭은 사람한테 붙이는 것이 개나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물에다가 존칭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문맥 호응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과에서 그런 거 많이 다녔죠. 예를 들어서 역전, 앞도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앞전자인데 또 앞이란 말이 붙잖아요. 역, 앞 이런 거예요. 모찌떡도 그렇잖아요. 모찌는 물론 일본 말이지만 모찌가 떡이란 뜻인데 모찌떡, 떡이잖아요. 백가방. 백가방도 그렇잖아요. 가방, 근데 백은 뭐냐고요. 영어에서도 리턴백이 있어요. 리턴백. 그럼 틀리는 거야. 리턴에는 백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있는데 리턴백 하면 그게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술할 때, 그러니까 그 어휘에, 그래서 분석 철학이 필요한 거거든. 어휘의 엄밀성, 문장의 논리성, 명백성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지금부터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요. 둘이들 얘기를 할 때 너는 요런 게 해서 요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말해? 뭐 이렇게 하면서 해봐요. 재미 삼아서. 그럼 어머 기집애 그런 걸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알겠죠? 재미 삼아서 하라고요. 재미 삼아서.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지금 또 뭐 상황에 올라가는 사람은 뭐 더더욱이 시간 많이 남으니까는 훈련.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에 딱 가서 뭐 포스터 붙어 있을 때 아니면 뭐 안내 문구 이런 거 있을 때 딱 보면서 문장 분석을 해보는 거지. 저거는 어법상 맞을까? 저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 이런 것들. 그럼 맨 처음에 안 보이지만요.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뭐가 돼?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학과 처음부터 논리적인가? 아니야. 그런 논리적인 문제를 자꾸만 풀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유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고 그게 바로 지식의 구조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브루노는요.
수학과 잘 얻어요. 브루노는 내용 모형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내용 모형. 근데 목표 모형이 타일러야. 그러니까 타일러는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이건 이제 2차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해.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내용 플러스 행동을 하거든.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야. 이게 이런 걸 내용 모형이라고 그래. 아니 저기 목표 모형. 근데 타일러의 그 목표 모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브루노거든. 내용 모형이야. 내용 모형은 뭐냐면요.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 좋아.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면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형성이 되냐면요. 논리적인 사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자꾸 해야지. 오케이? 지금 문자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다시 문자 보내세요. 선생님이 궁금해한다고. 빨리 얘기해라. 자,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전개할 때는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박이 강력할수록 자신의 객관적 입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상대방의 반박이 매우 강력하여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지했던 사람도 상대방에게 몰려갈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강력한 반론에 대해서 너의 주장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재반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뺏긴 펜을 다시 뺏어오려면 재반론을 강력하게 해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에 대해서요. 그냥 개거품 물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오, 내 주장이 강력했구나. 저 주장도 대단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강력한 주장을 내가 깨부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타당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맨 처음에 뭐라고요? 시작. 문제 발견, 그다음에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이게 이제 주장이지. 그럴 때 뭐라고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반론을 생각하면서 근거를 제시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재반론할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글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훌륭한 논술문의 조건.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제 비판적 정당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판할 것을 대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비판적 정당화가 강력할수록 글의 논리적 설득력이 커진다. 자기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강하고 이 반박을 효과적으로 재반박해야 비판적 정당화가 강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3번의 논리적 사고력 신장 방법이 있는데 그 2를 보면은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예 완해놓고 논제 맹모 삼천지교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논하시오. 맨 처음에 이제 공동묘지에 살았죠. 그거 순서도 좀 알아둬야 돼. 맹모 삼천지교 3번 옮겨가는데 이거 얘기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점수 줄 수 있는 방법은요. 향후 논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등특수 논술 나왔을 때 우리가 중등특수반 그 논술 운영하면서 딱 썼던 방법인데 바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지. 뭐였냐면요. 지문 중간을 비워놓는 거야. 그거 채워넣기. 그래서 중등특수에서도 그 채워넣기가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시문을 읽어가면서 추론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영희 IQ가 99로 나왔죠.
작년에 중등특수에서 영희 IQ가 99고 동생인 철수, 그러니까 오빠인가 뭐 철수 IQ가 120인가 얼마로 나왔죠. 이랬을 때 영희는 자기가 뭘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라는 막 이제 이런 자괴감에 빠져. 간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나쁘니까 저 뭐 힘들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매슬로우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나와. 매슬로우를 이라는 얘기야. 이걸 제대로 쓴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대로 썼어.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아까 자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요 자아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자아,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반듀라는 자아, 자신, 그러니까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자아 효능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요 자아 자신감은 뭐가 근거가 되냐면요, 매슬로우의 자아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로저스의 관심과 승인이 바탕이 돼서 요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희가 IQ가 99고 철수가 IQ가 120인가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니다. 근데 영희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IQ가 99이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 논제가 뭐였냐면 매슬로우와 관련시켜서 하래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이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훅 가는 거야. 이랬을 때 교사가 영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느냐 이거야. 이게 나왔어. 우리 선생님이 이게 다 썼어. 영희의 IQ는 정상입니다. IQ 90에서 110 사이는 정상이야. 오케이? IQ가 그래서 이거 외웠거든 우리는. 그때 묘하게도 이거 다 외우고 갔어. 응? IQ 25, 50, 75, 90, 110, 140 이렇게 했을 때 IQ 25 IQ 25 100치 연세법 이용하면 돼. 100치 개혁무게 100치 아다다. 거기 개혁무게 나오는 100치 아다다는 100치는 아닌 것 같아. 그죠? IQ 25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결국 뭐 돈에 대한 어떤 그 저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읽은 지 하루 오래돼 갖고 강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 그죠? 고등학교 때 읽은 거라. 그래서 IQ 25는 100치야. 그다음 IQ 25에서 50 사이는 치로 시작하는 거. 치우. 그리고 또 50에서 75 사이는 우둔. 그러니까 이 우둔한 사람아 여기야. 그럼 내가 IQ가 50에서 75 사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 알겠나요? 당신은 백치미가 흐릅니다. 그것도 여기야. 멍청하다는 거지. 백치미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입 벌리고 멍하고 있는 거. 여기야. 물론 문학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뭐 문학적으로 당신은 백치미 흐른다 그렇게 했어. 이게 영어 단어라는 게 이런 걸 알면 참 재밌어요. 참 당신 로맨틱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저 사람 비웃으면서 로맨틱은 의미가 달라요.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낭만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저 뒤에 가면 뭐야? 괴물의 이런 뜻도 있어. 당신은 로맨틱해요? 그러면 괴물 같아요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IQ 75에서 90 사이를 갖다가 지진, 정상, 110에서 120인가? 우수, 아니야, 여기 우수, 140 이상은 천재, 이렇게 돼요. 허경영 IQ 650? 또라이. 또라이입니다. 그럼 비율 IQ에서 나오는 거야. 비율 IQ에서. 비율 IQ는 문제가 많아요. 즉 CA분의 MC, 즉 크로니컬 에이지,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정신연령이 100살이다 이거야. 곱하기 100. 정신연령이 100살이 어딨어. 100살 되면은 애지 뭐. 생각 뭐 한다고. 근데 어쨌든 10살짜리가 이게 생활연령이야. 요 생활연령분의 이게 정신연령인데, 그래서 외우기 쉬워. 여러분들 MC 있잖아. MC 유재석도 MC를 보잖아. MC 100 하면 돼. 그러니까 CA분의 MA야. C가 크로니컬 생활연령이고, 이거 멘탈, 멘붕할 때 M이야. 멘탈 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육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영어 번역해서 다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앞대가리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는 IQ가 얼마야? 1000이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웩슬러의 편차 IQ야. 웩슬러의 편차 IQ는요, 그게 이제 정상이야. 웩슬러의 편차 IQ는요, 100 플러스 15 재수를 해요. 제가 중학교 때 IQ가 127이었거든요. 127?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2시그마라고 여기 플러스 2시그마라고 했을 때 평균이 100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표준 편차가 15라는 얘기예요. 이게 1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5 해서 평균에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130이거든요. 그럼 제 IQ가 13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M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는 약 95%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15 해서 100에서 빼니까 70이겠네. 그러니까 IQ 70과 130 사이에 전체 95%가 몰려있다는 거예요. M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M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니까 그 사이에 95%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정상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야.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야 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야 돼. 그러면 대략 여기가 47.5%고 여기가 47.5%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몇 퍼센트야? 2.5%잖아. 여기가 몇 퍼센트야? 2.5%거든요. 그러니까 김정겸 IQ 130은요, 상위 2.5%에 해당돼요. 만약에 3시그마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3시그마면요. 3 곱하기 15에서 145가 되겠네. 4시그마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4 곱하기 15 하니까는 뭐 160 정도가 되겠네. 그죠? 600이 어떻게 나와? 물론 이거는 끝까지 안 만나는 거지만은, M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약 99%로서 여기 0.5, 여기 0.5인데. IQ 145만 돼도 상위 0.5% 내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맨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되게 경영하는 사람이죠. 허경영.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 거기다 도장 찍는 사람들은 뭐야? 대통령을 장난으로 뽑아? 나도 공중부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중부양한 거잖아.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유, 참.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한테로
도장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나왔을 때 찍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공동묘지에 살아요. 조용하고 잘 살 것이다 이거야.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근데 맨날 장례식장에서 애들이 사람들이 애고 하니까 애가 맨날, 맹자가 맨날 애고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간 거예요. 시장으로 가니까는 골라 잡아 골라 이거만 하더라는 거야. 애가, 맹자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애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 이거야. 이게 바로 반듀라의 동시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듀라의 동시학습 전형이라고 그래요. 동시학습. 왜냐면 다른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지도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여럿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 이는 그래서 만약에 위의 논제에 대해서 맹모 삼천지교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 논하시오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말 또 한 거지 뭐. 맹모 삼천지교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야 이게. 근데 맹모 삼천지교는 서문에 다 이거 쓴다니까. 맹모 삼천지교란 그래갖고 맨 처음에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동묘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걸 쓴다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야. 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녀란 시집까지 하는 여자이다 해서 처녀라는 단어에는 이미 시집까지 하는 여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천재는 똑똑하다 그랬을 때 천재라는 말 속에는 이미 똑똑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랬을 때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죽는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 말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잘하는 거야. 논제 파악을. 만약에 교육 환경을 강조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그랬었죠. 이게 창의력이 없는 거라 그랬었죠. 그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건 써야죠 뭐. 안 쓰고 뭐 난 이것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써야지 어떡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확인, 창의적으로 이제 글쓰기야. 그럼 이제 이게 추론을 이제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야. 추론을. 교육적으로 추론했을 때는 교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적성으로 추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성을 찾기 위해서 각종 직업에 노출시켜보는 거지 뭐. 장의사로 노출시켜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정 분위기, 가정의 양육 방식, 핫한 분위기냐 콜드한 분위기냐. 요게 로이라는 사람인데 ROE, 로이라는 사람이 그 양육 방식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직업에 노출시켜 본다는 거지 이게. 아니면 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식 교육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의 한 예가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뭐 사회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집값, 뭐 땅값, 그죠? 집값이겠지, 집값.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이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로요. 그러다가 강남이 아파트값이 비싼데 요새 어디가 아파트값이 또 비쌀까요? 어디요?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 왜요? 학원 엄청 몰려 있어요. 그것도 또 어디 비쌀까요? 목동. 왜요? 김연아 때문에? 아이스링크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도 학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교육을 보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교육을 보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사야 된다 하면은 향후 학원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쪽에다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그의 좋은 방법은 외고나
과거 쪽, 그리고 학교가 조망조망 몰려있는 쪽에 학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면 돈 못 벌어. 사야지.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들도 있고 뭐 국어 선생님도 있고 막 그러니까는요. 뭐 체육 선생님들도 있고 뭐 특수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는요. 우리끼리 학원 하나 차리는 거예요. 차려서 요새는 여러분들 체육이 좋은 게 뭔데요? 협동심을 기를 수가 있어요. 인성을 길러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플라톤이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교육이 체육입니다. 체육. 그러고 난 다음에 음악이에요. 그리고 나서 체육이라고요. 철학이라고요. 로크도 여러분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예요. 건전한 신체 속에 건전한 영혼이 깃든다라요. 그러니까 신체가 병들면요. 맨날 나쁜 생각만 해. 죽을 생각만 하고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여. 그래서 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 뭐 그렇게 하고 국영수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하고 특수교육에서는 아이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생하지. 학생들 모집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는 고생하지만 한번 정착이 되고 소문이 나면요 대박 터지는 겁니다.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돈 얼마씩 투자해가서 오케이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뭐야 웃음이. 오케이. 자 그래서 위의 추론을 살펴보자. 주어진 문제에서 많은 추론을 하고 그에 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고의 양, 즉 글자 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 추론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살펴야 되고 독창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예제 2에서 13페이지 사교육의 부정적인 관점에 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는 단독 과제형이지만은 자료 제시형을 주고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해서 쓰라 그랬을 때 그래서 뭐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했을 때 A에서 학교 수업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려워짐, 교육비 증가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A 방식으로 쓸 것이냐 B 방식으로 쓸 것이냐 어디가 더 체계적이라는 거야? B 방식이 더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왜? 경제적 관점에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타당한 추론으로서 사교육에 드는 돈이 많다. 또 사회적 관점에서는 과시를 위한 사교육이 되고 싶다. 교육 내용 관점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이 크다. 학교에서의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 학교의 관점에서 말했을 때 대단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나갔잖아요. 근데 A는요 주먹구구식이죠. 그냥 생각나는데 툭툭 집어 던진 거지. 근데 여기는 사회 현상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물론 가정 차원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성 문제로 또 달아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없다면은 그럼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잖아. 주먹구시로 생각나는 대로 툭툭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성 차원에서 사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인성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맞벌이 아니고 또 가정적인 측면만 봅시다. 그러면 가정적인 측면에서 쓸 때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모가 또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은 콜맨의 사회적 자본이 많이 떨어져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체계적이지. A처럼 툭툭 내지르는 게 체계적이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2번 생각해보기. 위의 두 가지 A, B 중 체계적 사고를 한 것은 B다. 그 이유는 추론과 그 의미 부여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은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반드시 먼저 읽어봐야 될 것이 논제를 읽으면서
밑에 채점 기준표가 있어. 그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글을 쓰라고.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글을 써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지금 그 15페이지에 2009년도 자료 제시형 해놓고 문제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문답식 수업과 강의식 수업은 흔히 활용되는 교실 수업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첫째, 논제 이제 이거 파악하는 거야. 첫째, 문답식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비교하여 문답식 수업의 장점을 논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교해서 뭐만 쓰면 돼? 논제대로 뭐만 쓰면 돼요? 문답식 수업의 장점만 논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요, 지가 하다가 문답식뿐만 아니라 강의식 장법도 쓱 쓴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건 지시대로 안 하는 거야. 지시대로 안 하면 감점이야. 그냥 지시대로만 해. 그러니까 논술은요, 부드러운 글일까요? 딱딱한 글일까요? 딱딱한 글이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쓸데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안 돼. 아주 단언적이어야 돼.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이다 라고 자르는 거죠. 뭐뭐일 것이다도 안 돼. 그건 추측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주장이 아니지. 단호해야 돼. 단호한 용어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적인 발문 기법의 관점에서 아래 문답식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3학년 재량활동 수업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중, 그러니까 밑에서 읽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서 수정하래. 세 가지를 찾아서 수정하래. 그리고 나서 각각 이유를 제시하래. 각각 이유를 제시하래요. 그리고 나서 송교사의 발문 기법 신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장학 방안을 두 가지 제안하시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하고 거기 이제 배점까지 있어. 그 배점에 이미 나와 있어. 논술 내용해 갖고 두 가지 수업 방식 비교 및 문답식 수업 장점하고 나와 있죠. 그 순서대로 쓰면 돼.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순서 뒤바꾸지 말고, 여기 조금 아까 논제에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했잖아요. 그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요건 그 1번을 저 3번으로 놓고 3번을 1번에 놓고 그러면 안 돼.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수업 사례 세 가지 문제점과 문제점 수정과 각각의 이유 6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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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발문 기법 신장을 위한 자기 장학 방안 두 가지 2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쓰면 1점이겠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점수 획득할 건 써야 돼. 그러니까 100점 많은 거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들어가는 거야. 글 쓰는 전략이. 그러니까 이제 이 논제를 분석한 결과 사실 확인 측면에서는 문답식과 강의식을 비교하고 문답식 장단점을 논하는 것이고, 문제 발견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수정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에서는 그 자기 장학 방안 두 가지를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내일까지 17페이지에 그거 있죠.
논제.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글 한번 써갖고 오십시오. 오케이? 13페이지에 문제 1 해놓고 밑에 글쓰기 말고, 밑에 글쓰기 말고, 예, 김교사는 가의 예화 자료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B4, 이거 A4, A4 한 장 정도로만 한번 써갖고 와보세요. 포인트는 그래, 포인트를 좀 크게 해주면 되겠지. 11포인트로 하고.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아직 교육학 모르는데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고, 해결 방안은 뭐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내가 논박을 했을 때, 그 제 논박, 어떤 논박이 들어올 것인가까지 한번 예상을 해봐서 써보라는 거예요. 밑에 거 생각하지 말고, 밑에 글쓰기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끝내고 내일 교육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안 왔어요, 연락? 네, 빨리 전화해봐요. 자, 수고되셨습니다.